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2025년 3월 8일 0시 한 40분 정도 됐거든요. 대통령님 오시는 거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떤지. 지금 대통령님께서 지금도 불법 구금된 상태이신데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 건 맞지만 그 기쁜 소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이 불법 구금한 사람들의 이 죗값을 이제 저희가 반드시 물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이순영 판사부터 해가지고 공수처, 차은경 판사,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 그 구속 취소 영장 취소 인용된 것을 아직도 풀어주지 않고 있는 검찰도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계기로 저희 이제 보수 우파 진영이 더 힘을 내서 대통령 복귀하신 다음에도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일까지 저희가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는 그 날까지 계속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계엄령 이후에 현장에 많이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어디 나오셨어요? 여기 한남동 관저 앞에도 평일에도 나왔고 주말에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또 불법 체포된 신 이후에는 이제 광화문 집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층이신데 네네. 아직까지 뭐 친구분들 중에 저쪽인 친구들도 많죠? 저희는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땅이네? 네. 어. 그러니까 아예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이재명을 지지한다거나 민주당 예. 지지하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저희 주변에. 옆에 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뭐 같은 신혼부부신가 봐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 밤에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대통령이 이제 나오신다는 소식에 발벗고 뛰어나왔고요. 좀 늦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보기 좋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시고 전부 계몽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죄송하지만 언제부터 이런 상황을 아셨는지요?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부터 사실 그 전에는 잘 몰랐죠. 네. 그 전에도 글쎄요. 이렇게 간첩이 많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줄은 정말로 그냥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런 메시지들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귀 닫고 나 잘 사니까 살았는데 살만하고 먹을만 하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렇게까지 반국가 세력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와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네, 대통령 덕분에 저희도 개몽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현장에 많이 있었고 나이도 있고 하지만 몰랐던 거 많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화교 문제 같은 경우도 약간은 알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님 혼자 엄청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 그죠? 계엄을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몰라서 죄송하고,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하셨을 때 사실 저희는 좀 설렜어요. 계엄 선포할 당시에는 너무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저희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도대체 왜 아무도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했을 때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나서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회사에서도 막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러는데, 뭐 저희가 일자리를 잃거나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오고, 심지어 지금 당장에도 우리의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는 중국인들,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도저히
지켜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알게 해주신 대통령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몰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 젊은 2030들은 글쎄요 그 여론조사에서는 뭐 50%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가 체감하는 거는 최소 60-70%라고 그렇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뭐 대통령님 이렇게 고공행진하니까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네, 실제로 뭐 그런 찌라시들도 많이 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체감되는 지지율도 그렇고 뭐 제가 이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여론조사를 올려왔는데 거기는 그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한다는 측이 55%로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실 텐데 그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달 반 정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했을 때도 70%가 나왔었어요. 아, 70%? 네. 그거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여론조사가 너무나 왜곡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부러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제 생각에는 그 표본 자체가 좌편향돼 있지 않나. 또 이렇게 질문 저는 자체도 생각하고 유사하게 하고, 그죠? 네네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우리 일반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몰랐던 이유가 언론에서 사실 왜곡 조작 보도를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은 전국을 거의 다 다녔는데 부산 집회 전한길씨 왔을 때요. 네네. 그때도 당일치기로 부산 갔다가 밤에 도착하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한 밤 12시 됐더라고요. 그때 뉴스를 딱 들었어요. 연합뉴스 23을 들었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서울 보도만 하는데 찬성 집회를 위주로 하고 반대는 네 군데로 분산이 되었다. 맞습니다. 확산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산되었다. 그러면서 방송을 하면서 끝을 내는데 부산 집회가 그날 사실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엄청 많이 왔죠. 뭐 경찰 추산 따지면 뭐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구가 그때 경찰 추산 5만 2천 명이었거든요. 네네네. 물론 대구보다 약간 작았어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 추산으로 한 3만 명 됐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우리 쪽 추산으로 따지면 한 20만 명? 네네.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10만 명 넘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보도 하나도 안 해요.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레거시 미디어, 올드 미디어에 지금 조작 왜곡 하는 그 방송만 보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글쎄요. 그 레거시 미디어를 부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이제 집에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TV만 보고 그냥 뉴스만 보고 대통령이 잘못했네, 탄핵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TV를 선을 끊어버리던가 그래야지. 지금은 정말 유튜브가 훨씬 더 팩트를 위주로 보도하고 사실은 옛날에 촛불 집회 할 때를 보면은 집회 측 추산으로 보도를 합니다.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집회 측 추산, 경찰 추산을 다 보도를 해주는데 지금 탄핵 반대 집회는 저는 집회 측 추산하는 데는 거의 못 봤어요. 레거시 미디어는 아예 없는 것 같고 뭐 그나마 매일신문, 뭐 아시아투데이 이런 저희 쪽 목소리를 많이 대변해주는 그런 업체들이나 집회 측 추산 보도해주지 그 집회 측 추산을 보도 안 하는 것부터가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그거 외에도 뭐 지금 얼마 전에 곽종근 그 녹취록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MBC나 JTBC는 제가 알기로 보도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보도를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만 대변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MBC, JTBC 보시는 분들 만약에 주변에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꼭 진실을 알려주시고 충격 받으시더라도 계속 저희가 대통령의 뜻이 있잖아요. 저희를 보고 같이 싸워달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같이 싸워서 진실을 더 알리고 저희가 1인 미디어, 1인 매체가 돼가지고 더 진실을 공부하고 알리는 그런 한 명 한 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JTBC 같은 경우도 보면
저 중공, 저는 네. 중공이라 그래. 중공 중공에서 TBC. 받았던 텐센터에서 받았던 1,000억. 네네, 어떻게 보면 참 자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결과가 드러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딥니까 저 중국에서 무슨 당이야? 그 여론 조작하는 우마오당.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 세계를 지금 중공이 장악하려고 해요. 네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그제도 보니까 조사를 아주 크게 났던데 2030들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반감이 맞습니다. 강하대요. 네네. 같은 이제 2030 같은데 맞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아, 그것도 제가 그 숫자로서 말씀드릴 수 네.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친미 친중 이것도 그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친미가 95%입니다. 진미가? 네. 어. 그러니까 미국이랑 친해야 된다는 그렇죠, 입장이 그렇죠. 95%.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 세대는 거의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부 그 민주당 극좌 세력의 반일 선동에 이제 저는 이제 뇌를 의탁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나 이제 친미랑 친일이랑 뭐가 다르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중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중국인도 솔직히 그렇게 좋은 감정이 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중국인들 하는 이제 행태만 봐도 상식 밖의 행동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뭐 너무 쓰레기를 떠들고. 길바닥에 버린다든지, 공공장소에서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엄청 크게 떠든다든지, 뭐 놀이공원 줄 서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새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 세대는 너무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하다 보는 이유가, 참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 사람들, 네, 조선족들, 화교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들이 또 투표까지 갖고 있고, 그리고 혜택도 많이 보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 친구들의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네. 군 문제도 자기네들은 안 하면서, 의무도 안 하면서 네. 혜택 다 보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은 좀 어떤지 한 말씀 좀 부탁해요. 그게 다랬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차트를 보면 저희 이제 한미 방위비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1조 5천억으로 알고 있는데, 화교들이, 그러니까 화교 대부분 화교죠. 대부분 화교인데 그 의료비 혜택 받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거의 1조 2천 3천억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미 방위비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요즘 저희 세대 이런 표현 써요. 1년에 3만 원으로 세계 최강 군대 구독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1년에 3만 원, 1인당 3만 원씩 내면 세계 최강 미군을 우리가 구독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돈을 화교 의료비 혜택으로 쥐어준다? 심지어 중국인 커뮤니티 같은 게 이제 떠돌아요. 뭐 의료비 혜택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런 가이드를 맞아요. 막 해놔요, 중국인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진짜 눈 뜨고 코 베이고 있었구나. 이거 계엄령 선포 안 하셨으면 몰랐을 거예요, 국민 뭐 대다수는. 이런 걸 봤을 때 뭐 계엄령의 합법성 여부도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합법한 절차에 따라서 선포된 계엄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2시간짜리 아무 유혈 사태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평화로운 계엄을 통해서 국민의, 저는 70%라고 보는데 70%를 계몽시켰다? 이거는 뭐 건국 대통령, 저희는 이런 말을 해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 다음에 산업 경제 대통령 박정희, 주권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많이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은 역적으로 남겠지만,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 복귀하시고
부정선거 밝히시고 국회 해산, 조기 총선, 연임 개헌 하시고 그런다면은 이 사건이 이재명의 난으로 기록될 거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국부의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3대 국부. 네네. 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포기하고 맞습니다. 나라와 우리 자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네네. 이렇게 한 몸을 던진 거잖아요. 목숨을 낸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부정선거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지금 선관위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부정선거도 그렇죠. 부정선거지만, 야, 네,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 가족회사, 네. 예? 그 1,200명을 그렇게 끌어당기고 자기네끼리 짬짬이 하는 그런 가족회사. 우리 젊은이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전한길 선생님께서 그 분노하시는 그 만큼 젊은 세대로 다 분노를 하고 있고 젊은 세대가 느끼는 그 박탈감이 더 크죠. 지금 뭐 취업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그런 그 프로파간다를 계속 내세우고 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것도 중국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것 같아요. 민주노총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는 언급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취업률 낮은 차트만 올려놓고 띡 올려놓고 윤석열 대통령 너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에 사실에 눈뜬 사람들은 너무나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가족 채용 이거는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그 비리가 이제 감사원에서 밝혀지니까 우리는 원래 가족 회사였다 이런 식으로 이건 변명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인정을 한 거잖아요. 이게 진짜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범죄 행위를 한 집단이었어요라고 고백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범죄 행위를 또 감사하는 기관이 또 있어요? 헌재가? 그러니까 아니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대한민국이 구조적으로. 네. 아니 감사원에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독립기관이다? 독립기관이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안 받고? 참. 사실 제가 그 정치인들 선거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 주는 사람이에요. 줬어요. 선거 홍보물. 선거 홍보문데. 만들어주고 하면 내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내가 뭐 시장이나 이렇게 출마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홍보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현장에 많이 있어봤고 선관위 사람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네. 야, 걔들은요 후보자들한테 왕이에요, 왕. 진짜요. 최근 말단의 직원이 아주 거만하게 그런 갑질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하물며 내 포스타를 예를 들어주면 포스타 나오잖아. 센자 지금 기억 잘 안 나는데 1mm까지 재는 거 있죠. 네. 1mm가 틀리니 맞는데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근데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1mm도 안 틀려요. 걔들이 자를 재는데 긴 자를 재는 것도 아니야. 30cm 자를 두 개를 갖다 대면 1, 2mm 차이 나지. 완전 그런 진짜 골 때리는 집단이에요. 그러면서 죄송한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선거 포스터 홍보물 있잖아요. 그 공보문 이거 홍보물 네네네. 포스터. 포스터. 포스터가 센치가 60인가 하던 센치가 기억 안 나는데 네네네네. 센치가 있는데 네네네. 1mm도 틀리면 안 되면 그 1cm 1mm 틀리면 안 되잖아. 사이즈가 크게 커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좋다 이거야. 네네. 그런데 걔들이 또 포스터를 납품을 하게 되면은 그 친구들이 센치를 재는데 내 말은 뭐냐면 센치를 재는데 차라리 60cm짜리 이상 재면 괜찮은데 30cm 자 두 개를 가지고 재다 보면 저거가 틀리는 거야. 그걸 내가 영상을 찍어 놨어요. 10분 넘게 재는 거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인쇄소서는 있잖아요. 1mm도 안 틀려요. 1mm도 안 틀려요. 네네. 그런 집단이에요.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 있잖아요. 평상시에 놀아요. 그 드러났잖아요. 놀고 그러고 해외 실제 선거 때 되면요. 아까 지방직 공무원들 있잖아. 네네.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구청 직원들 시켜요 일을.
야, 그런 진짜 신의 직장이죠. 그렇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 부정선거는 차치하고라도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예? 트럼프 대통령처럼 칼을 빼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뭐 원래 이렇게 개임하셨던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부정선거. 그리고 사실은 이 방송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직접 봤어요. 그때 너가 기억 안 나는데 추석 날인가? 네. 연휴 기간에 네네. 새벽에 나왔잖아. 여기서 트럭 밑에 나왔잖아요. 그 중앙선관위 바로 서울선관위. 진짜 골 때린 나라예요. 맞습니다. 와, 사실은 우리가 3.15 부정선거 때 사실 그 진짜 주동자가 사형을 당했잖아요. 3.15 부정선거 때. 그렇죠. 예. 이승만 대통령. 예. 네. 근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부정선거 사실 3.15 부정선거 관계가 없어요. 왜냐 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러던 거고 그 때문에 이기붕 부통. 그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제 하야하시고 망명 가셨잖아요. 네네.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물론 결과적으로 뭐 책임 있죠 당연히. 네네. 총책임자니까 뭐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3.15 부정선거 때 주동자가 총책이 사형을 당했다. 맞습니다. 지금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형시켰다 생각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생각하세요? 네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헌재로 보면 이렇게 선관위를 감싸고 하는 것도 다 선관위 위원장 출신들이잖아.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 선관위 위원장 출신, 우리법 연구회 출신 합치면 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선관위원장 출신들이 대법관들이 저렇게 하는 거 다 겸직도 없애야 된다 생각해요. 없애야죠. 무조건 그쵸? 없애야죠. 그래야지 뭐 영장을 청구해도 기각을 안 하고 그쵸. 공식적으로 할 텐데 네. 다 기각해버리잖아. 선관위에서 영장 가져오면 서버 열어주겠다고 하는데 그 영장 발부 안 할 거 믿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볼 때 저렇게 뻔뻔한 동네 처음 봤어. 그러니까요. 완전 대놓고 법리자다 어쩔래 이런 꼴 안 해? 네, 맞습니다. 아, 뻔뻔한 극해요.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판사들하고 저런 것들은 옛날 누굽니까 그 가죽 벗기는 그 있잖아. 네네네네. 가죽을 벗겨야 된다 생각해. 그것도 광화문 사거리에서 일벌 100개 해야죠. 일벌 벗기 차원이 아니라 야 이건 진짜 문제 많은데. 네. 아이고 하여튼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이로서 이번 사태 네. 총평을 한번 해주세요. 총평. 총평이요. 네. 그 길지 않게 계엄은 합법했고 탄핵은 사기 탄핵이고 사기 사기 대통령은 복귀하시고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이렇게 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윤 대통령님 아직 안 오셨는데 이곳은 한남초등학교 앞에 육교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오시면 이 길로 오시는데 아직 못 오시고 안 오시고 계시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돼서 우리 다 같이 구호 한번 멋지게 한번 외치고 끝냅시다. 어떤 구호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만세 이렇게 할까요? 만세. 좋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윤석열 대통령 만세뿐만 아니라 네. 자 우리 자유대한민국 그것도 한번 해주세요. 자유대한민국 만세 한번 합시다. 네. 자 같이요.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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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만세 한번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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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시네. 자, 우리 선남선녀 저 2030 예 청년